안녕하세요. 청평도서관 그림책 동아리 도담도담의 심연아입니다. 마을에서 찾은 가평의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글 마을 이야기책 편집위원, 그림 한병호. 돌아오우 돌아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선비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불이 켜진 집 앞에 서서 선비는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는지요? 집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곧 문이 열리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곳의 밤은 위험합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은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비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이 집에는 이 여인 말고는 다른 식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 체면에 낯선 여인과 한 방에서 지낼 수도 없었거니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복을 입고 있을까? 혹시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닐까? 이런 숲속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혼자 살고 있을 리 없잖아. 선비는 떨리는 숨을 참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 것 같소. 조금만 가면 제가 사는 마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길이 바빠 이만 가봐야겠소.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후면 날이 밝을 터이니 그때까지만 머물다 가시지요. 지금 숲으로 가시면 여우나 늑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무래도 지금 가야겠소. 그러고는 선비는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선비는 너무 무서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무언가가 선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네네네네, 누구 이건데 앞에서 길을 막는 것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비님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길을 질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시지요. 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할 새도 없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질러온다 해도 이렇게 빨리 오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선비는 여인을 뒤로 한 채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선비가 가버린 어두운 숲길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돌아오시오. 돌아오. 돌아오.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끝내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여인은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고갯마루에 가보았으나 선비의 찢어진 옷만이 선앙당 뒤편 나뭇가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숲에선 아직도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돌아오, 돌아오. 사람들은 그 길을 돌아오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날개 잃은 아기 장수. 조용한 설악면 설곡리 동면마을 전신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여보,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오호, 다행이요. 아이고, 그 녀석 튼실하구나. 조선 초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고려의 왕씨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어. 아기의 아버지도 고려 왕족인데 조정이 탄압을 피해 설곡리에 숨어 살고 있었지. 성을 왕씨에서 전씨로 바꿔서 말이야. 나라가 어지러우니 겨드랑이에 용의 비닐을 가진 힘센 장수가 나타나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 마을 앞이 개울도 한가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조망만한 손을 꽉 쥐고 몸을 버둥거리기 시작했대. 열은 없는 것 같으니 밤새 지켜봅시다.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래. 손톱만한 금음달이 걸린 하늘은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했지. 아니, 갓난아이가 걷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를 쫓아갔어. 아이는 3대 삶은 것을 한 움큼 쥐고 방알리 꼰잘번떡 쪽으로 뛰어갔어. 그러고는 삶아서 물렁거리는 3대를 하늘로 던지더래. 신기하게 3대가 땅에 꽂혔대. 아이는 꽂힌 3대의 끝을 딛고 까만 밤하늘을 날아갔어. 그 광경을 지켜본 어머니는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온 아이는 잠이 들었어. 어머니는 몰래 아이의 겨드랑이를 살펴보았어. 이런, 아이의 양쪽 겨드랑이에 찬빛만한 날개가 달려있지 뭐야. 만약 이 아이가 조선을 무너뜨리려다가 들키면 우리 가문은 모두 죽을 거야. 부모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어.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 그건 안 돼요. 나는 자식도 가문도 잃고 싶지 않소.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각에 반대했지. 여보, 만약 날개가 없다면 우리 아이도 평범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날개를 없앨 방법을 찾아봅시다. 날개가 없다면 날지도 못하고 힘센 장수도 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날 밤 부모는 관솔불로 잠자는 아이의 날개를 태웠어. 아이는 몹시 괴로워했고 슬피 울었어. 그리고 더 이상 날아다니지 않았지. 그런데 부모의 예상과 달리 아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날개를 잃은 아이는 마침내 하늘나라로 떠났대. 부모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작은 무덤에 묻어주었어.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작은 무덤에 꽃을 놓는 것 뿐이었지. 며칠 후 부모는 아이의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용마를 발견했어. 용마는 용의 머리에 말의 몸을 가진 신령스러운 동물이래. 금방이라도 아기 장수를 태우고 적진으로 진격할 것 같았지. 용마는 어서 나오라는 듯 아기 무덤 주위를 맴돌았어.
계속 슬피 울며 주인인 아기 장수를 기다렸지. 나타나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다 하늘을 향해 큰 울음 울고 왕방마을로 날아갔어. 며칠 뒤 설공리와 엄소리 산골짜기 개울가 너른 바위에 주인 잃은 용마가 다시 나타났어. 말은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어지러운 발자국만 꾹꾹 찍고는 멀리 하늘로 날아갔대. 부모는 어떻게 되었냐고?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지 뭐야. 엄소리의 말발작 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소리에는 설공리에서 날아간 용마가 엄소리 하천변에 있는 바위 위로 뛰어올라 발자국이 생겼다 하여 불리는 말발작 바위가 있습니다. 가평군에는 뜻을 펴지 못하고 날개가 꺾인 안타까운 아기 장수의 전설이 설악면, 설공리 외에도 북면 화학일리, 가평읍 읍내리, 청평면 하천리, 마지기 마을 등 여러 장소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말발자국처럼 보이나요? 움푹 파인 바위를 보니 바위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용마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실제로 용마의 발자국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은 옛 백성들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